국회를 통과한 꿈에 그리던 특검법,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거 앞에 이 특검에 대해서 다 반대했던 국무위원 앉혀놓고 그러니까 레전드야. 이거 특검 통과시켜야겠죠? 아 당연하죠. 이 특검 통과시켜야 됩니다. 내란 종식. 의견 한 명씩 얘기해 보세요. 이게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잖아요. 예. 나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싶다고. 궁금해. 보고 싶다고 나 이 장면을. 너무 궁금하다 이거는. 근데 잔인하다 잔인해. 이거 의결됐지? 의결됐어요. 됐습니다. 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의결됐어요. 다 반대했던 애들 앉아 있는 거거든. 의결됐어. 전 여기서 효능감이 제일 좋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 아 김건희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대통령님 빨리 공부하시죠. 산이산이 곽수산이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맞이한 새로운 대한민국인데 그렇습니다. 장관의 최욱, 네. 차관급의 최영진, 곽수산 네. 봐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만 네.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만든 세상인데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세상을 장난치면 안 안 되죠.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라를 내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중에 지금 이분은 얘기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의외로 그 공직자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갈망이 좀 있으신 것 희한해. 같아. 아니 지금 변호사에 인기 많은 방송 많이 유튜버에 하지. 네. 방송인에 괜찮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또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히히히 영희 씨. 안녕하세요. 공직을 원하는 노영입니다. 아니 영희 씨는 왜 그렇게 공직을 원해요? 잘 되잖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좋은데. 아니 아무도 안 시켜주고 뭐, 네. 뭐 사랑은 물 건너가고 아 포기하셨어 드디어. 아니 좋은 세상 왔으니까. 왔으니까 뭐. 이제 좀 러브라인 좀. 아니 성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좀 하나 추천해 주실 거예요? 나를? 공직에? 응.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좋은데 왜 그 자꾸 계속 방송만 해 자기랑? 자기랑 혹시는 조금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신이랑 같이 그럼 방송만 해 그러면? 예, 차라리 저를 지라고 표현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특검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나봐. 그런 얘기가 몇 개 올라오네. 본인이 하고 다녔다고. 아니 제가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말하는 얘기는 특별수사관 얘기를 했지. 네. 그 특검보보다 아랫단계에 있는. 네. 내 특검보는 내 주제에 전혀 나는 생각해본 적은 없었었고요. 네. 그냥 뭐 아무거나 시켜주시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시는 입장입니다. 사이다 헤드라인 시켜드릴게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보수의 종말을 외치고 있지요.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보수 폭격기 신인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주말에 저는 유심히 봤던 게 물론 이제 국민추천제도 굉장히 뜻깊고요. 잘 네. 정착되길 바라고 저는 국민청원 사이트 새로 고침해가지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이 네. 50만을 이제 굉장히 돌파했다는 폭발적이더라고.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진짜 있다는 폭발적이야. 예, 사실을 전달드리면서 네. 저는 좀 겸손하게 네. 비호감을 사지 않는 아. 예, 그런 길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뭐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국회 소관이 올라가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못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국회의원들로부터. 아니 뭐 그걸 뭐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네. 근데 저분이 노력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길을 꺾으세요. 왜냐면 나도 사실은 동의를 했어요 첫날. 예. 그때 14만 명 하고 막 그럴 때 동의를 했는데 주변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부담스러워하죠. 네,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준석 싫어하는 걸로 순위 매기면 거의 내가 메시 아니야 메시. 맞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호날두 메시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본인 감지해서 했어요 거기다가? 감지해서 그거를 이준석이 딱 활용을 하더라고. 아. 그때부터 나는 요 길은 아니다. 맞아요. 이준석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계속 틀면서 그렇죠. 그렇게 압력을 가야 된다. 또 이제 아, 탄압 그런- 프레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의원은 내비로 두고. 아니, 의원은 내비로 하라고 그러고. 두는 나는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는 너무나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도 안 하고.
아니 그게 제가 중요한 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고. 폭격기가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가면 이제 또 폭격기가. 프레임으로 막 가니까 자기 불쌍하다라고 아니 뭐 하니까. 다 좋은 의견 수용하면서요. 네. 제가 이 반정치 끝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계속 좀 청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어쨌든 문제 제기는 제가 좀 더 날카롭게 네. 좀 품격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또 영희 씨 때문에 바로 저는 개혁신당 당원이 돼버렸네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가능합니다. 네, 뭐든지. 네. 제가 또 회의에 넘어갔다는 게 또 대세 여론이네요. 예, 뭐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가잖아. 내 휴대폰에 다 욕이 와 있어요. 너 이 새끼야 그럴 줄 알았어. 이준석 가랑이 들어갈 줄 알았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든지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웃고 떠들 때 아닙니다. 예. 진짜 이거 회철이 맞는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지금 밖에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 예. 근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의 형사 재판에 대해서 이 지기현이 때문에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라 지금. 이거 다루는 데도 없어요. 네. 이거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맞아. 예. 일단 당장 밖에 돌아다니는 거 이거 빨리 아, 이거 좀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런데 곧 체포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이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하라고 했거든. 네. 근데 안 나갔어. 그렇죠. 그러자 이제 12일까지 출석하라고 또 요구를 했는데 네. 내가 볼 때는 또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불러가지고 요거 이제 체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잡아넣어야죠 네. 이제. 이제 특검이 되면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데요. 그 전에라도 빨리 체포영장 받아서 구속시키는 게 맞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만 봐도 이제 특검 출범하기 전에 뭐 체포 가능성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특검 전에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죠. 예. 어차피 특검이라는 게 새로운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했던 거를 인계받고 네. 인력도 받고 하면서 이제 특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 이거 더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예. 윤석열 혐의가 뭐 한두 개입니까 지금? 네. 뭐라도 빨리 수사기관이 좀 시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소환을 했는데 안 놓는 경우에 벌써 이제 두 번째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통상 한 3번 정도 소환하고 불응하면 이제 체포영장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5일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고 그 후에 일주일 있다 다시 나오라 했기 때문에 네. 이 원래대로라면 다시 한번 소환하고 체포영장까지 가야겠죠. 특검이 오건 말건 그거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안 하면 검찰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네. 지금 일단 윤석열은 이 혐의 말고 일단 너무 무거운 혐의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이제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러면은 출석 요구해서 안 왔어. 그러면 요놈 아주 재질 나쁜 놈이네 해서 네. 한 방에 그냥 바로 체포영장 집행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혹여나 아, 법원에서 영장을 이제 그 뭐 한 번 정도 하고 어떻게 영장을 또 안 내줄 수 청구하느냐, 있을까봐. 안 내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절차는 갖추는 것이 조금 네. 더 안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네. 검찰 출신 나오셨으니까 김영현 씨 지금 그 구속된 지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그러면 검찰에서 원래는 추가 구속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노상원 씨 같은 경우도 추가 기소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구속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예, 저도 그 기사는 지금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영장 발부된 것만 기소가 됐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아마 보석이 그러니까요.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추가- 거의 다 돼가지 그렇죠. 않나요? 예. 추가로 좀 기소를 해서 네. 영장이 다시 발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간이 불안하네. 없는데 혹시 뭐 그 검사들 불안해. 중에 아시는 분이나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그런 얘기는 아직 제가 들은 바는 없어서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안하네. 또 불안해. 갑자기. 되게 불안해요. 온다고 야 김용현이 나오고 끔찍해. 윤석열이 와. 나와 있고 네, 이 노상원 얘기를 한 달 나오고.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아. 조사원이 나오고 뭐 이래버리면. 추가로 빨리 기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거 가지고 영장으로 근데 영장 벌써 발부 오늘이 받아서. 10일인데 사실은 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왜 국회에서도 그런 거 신경을 좀 안 쓰시고 네, 계시고. 그거 좀 명지 씨. 추천이 안 돼서가지고 국민들 무섭습니다. 국민들 무서워. 아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어울리는 보직은 국민이야. 아
국민 무서워. 찰떡이네. 국회의원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예. 국민 무섭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내기 싫어. 지금 대선 치르느라고요. 네. 목이 돌아온 지도 없었죠. 얼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없으니까. 고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야, 지금 뭐 국민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어? 너무하다 예. 진짜. 노영이 국민으로 추천한다는 얘기 많아요. 네. 호가 국민이에요. 네. 국민도. 좋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건 생각할수록 열받는데 네. 증거 인멸하고 인수인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예, 맞습니다. 싹 다 치웠잖아. 무덤.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무덤에 비유했겠냐. 예.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무덤 발언 듣고 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자, 이거를 무덤으로 만든 네. 장본인이 밝혀졌습니다. 네. 지시. 정진석. 무덤으로 만든 상조회사 직원 누구였어? 지금 밝혀! 정진석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요 전직 두 명이 나가기 전까지 저짓거리 하고 간 거고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모든 늘공은 6월 4일까지 원래 소속 부처로 돌아가라는 인사명령 공문을 받았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정치권 관계자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싹 다 정리해서 돌아가라고 했고 이 윤재순의 뜻이 완고했다고 한다. 완고했대. 완고했다. 그래서 대선 앞두고 모든 컴퓨터 다 교체. 네. 그리고 문서 다 파쇄. 그렇죠. 예. 정말 이 또 윤재순이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니까 증거 인멸 쪽으로는 특화돼 있나 봐. 수사관 출신이야 또. 수사관 출신인데 그냥 수사관 출신이 아니야. 음담 패설의 달인. 아 그래요? 그래서? 음담 패설 성비위로 2번 징계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다 까먹었네 또 벌써. 그 지난번에 국회 나와서 얘기했잖아. 맞아. 국회 나와서 그 이 성비위 관련해서 물어봤어. 뭐였지? 이게 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때를 막 너무나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는 거야. 제 생일이어가지고요. 생일빵 뽀뽀. 생일빵. 말하면서 역겨워. 그게 윤재순이야. 윤재순이. 예. 근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있었어. 총무비서관으로 계속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튄 거예요. 나쁜 놈. 그래서 이거 지금 고발 당했습니다. 예. 이 정말 너무 나빠요. 네.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예, 이유로 아주 지금 가까운 청와대에 거예요. 이렇게 진짜? 기용이 최측근이라고 해서 기용이 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 SNS에도 쓴 게 있는데 국가라는 작용이 계속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잘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이주호 권한대행은 뭐 했냐. 사실 이주.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그 대통령실까지 지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대우도 해주고 경호도 해주는 거는 다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대통령 선거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대통령에서 권한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 대통령이 가서 직접 일할 수 있게 다 챙기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가서 무덤 같다는 얘기를 듣게 했으니 저는 그 부분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걸 안 했는지. 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주호는 이 건으로 고발은 안 된 것 같은데 저 두 사람은 고발됐는데. 네,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통령 예리한 권한대행이 사실 지적인데요.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란 것은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 국가가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관리하는 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관리 자체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고발이 돼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렇네. 요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밤에 쉬면서 매불쇼 보시면은 다음 국무회의 때 그 이주호 씨 웃어 웃음이 나오냐? 잘 계셨죠? 헛그냥 나야겠네. 이주호. 근데 그 볼펜 왜 안 갖다 놨습니까? 이렇게. 이주호가 그 범인이네 사실은. 그걸 관리해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주호도 책임이 있지만 저걸 윤재순과 정진석이 둘이서 했겠어요?
결국 위에는 윤건희가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윤석열까지도 그러니까 누가 몸통이고 누가 지시했는지를 샅샅이 이건 밝혀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은 다 됐고 그 중에 한동훈의 반발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한동훈. 네. 한동훈이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최소한 나보다는 무식한 것 같아. 아 진짜 내가 근데 웬만하면 내가 항상 오. 한동훈은 그냥 내 수준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예. 예. 이번 거는 나보다 무식한 거 같아. 오. 증명돼요? 아, 증명됩니다. 네, 보여주세요. 한동훈이 헌법 68조를 근거로 들면서 대통령도 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번에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 주장의 글을 페북에 남겼는데 네. 잠깐 좀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68조를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안 된다. 헌법적으로도 그렇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네. 야 나보다 무식해. 이거는 진짜 나는 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죠. 저 사람은 검사 생활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장관이야. 사람이야. 자 그러면 한동훈이가 그렇게 외치는 헌법 제 68조 좀 띄워주세요. 네. 자 대통령 여기 보면 두 번째 두 번째. 68조 2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네.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대통령이 권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아. 그러니까 판결에 따라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 헌법 제68조에 그러네요. 써 있으니까 예. 재판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거는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 항만 봐. 다른 거 보지도. 네네. 다들 주목하시고 설거지 그만. 자, 이 항만 봅니다. 집중. 대통령이 권리된 때 또는 음. 대통령에 관해서 여기까지 끝납니다. 네.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당선자에 해당하는 당선자 거야. 신분일 때. 이 답답한 놈들아 한동훈이 나와 취임 전 당선자 때 당선자 신분 왜냐하면 때구나. 헌법에 당선자는 불소추 특권이 없어요. 예. 대통령에만 있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대박이다. 너무 예리하게 잘 지적하신 이거 거고요. 깔끔한데? 지금 한동훈 전 대 법무부 장관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합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추천하세요. 아니, 법무부 차관이라도 추천을 해주셔야죠. 법무부 장관 추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서구 대신에 제가 가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법 전문 자체를 꼼꼼히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쑥 보고 판결이 있네 이렇게 하고 그냥 썼고 그러네. 당연히 우리 최욱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예. 저는 당선자에 관한 것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혹여 잘못 봐서 대통령이라고 읽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 당연히 수사받고 재판받잖아요. 네.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억지를 쓰다가 지금 최욱 앵커한테 딱 걸렸지. 정확히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 딱 걸렸다. 또는이잖아. 또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나잖아. 헷갈렸는데 이거 아. 오, 대박이네. 이거 왜 언론이 이거 왜 제대로 안 짓냐고. 그러네. 방심위원장 추천해. 갈 데가 많네. 오, 자리가 많아졌어. 아니 잠깐만 나는 국민시키고 자기는 뭐 지금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공직수괴네, 공직수괴. 이거는 뭐 더 이견이 없네요. 뭐 더 이상 깔끔하네요, 이거는. 깔끔하잖아. 네, 깔끔하습니다. 깔끔한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민원 이제 하나 넣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계속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막 그게 커지지는 않더라고. 그렇죠. 왜냐면 네,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런 입까지도 꼬맬 수 있는 방법 법으로 좀 이건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 그 개정을 하고 의결을 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예. 지금 이제 본회의가 예. 이번 주는 안 열린 안 것 열리죠. 같고요. 다음 이제 원내 지도부가 생기면 이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원래 제가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시간 낭비다. 뭐냐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워낙 국민의힘 쪽에서 억지를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한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니 사실 국가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계속 벌어졌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또 어떤 코트를 잡을지 모르니 그래도 우리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네.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법원에서 지금 그 추정했잖아요. 네. 그 재판을 안 열고 그게 맞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다시 만들어서 명확히 네. 하는 의미로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게 제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아니 아무튼 이것도 역시 조이대가 문제야. 맞습니다. 조이대가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나몰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다 좀만 보태면 뭐 지금 우리 최욱 MC님이 해석해 주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정말 법무부 장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따져 물어봐야 되는 거고. 윤석열이 시켜줬죠. 그러니까요. 헌법 84조에도 불소추 특권이잖아요. 대통령의. 네. 불기소 특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추라는 거는 소송의 추진이라 그래서 기소, 그러니까 기소권과 공소 진행, 공소 유지라고 하는 거를 포함하는 걸 소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법 해석에 맞게 지금 고등법원에서 올바르게 법률 해석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최욱 MC님 말씀대로 이거는 대법원 차원에서 맞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낫고 예. 그거 안 한다고 하면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겁니다. 사실 네. 우리가 뭐 고시 공부할 때나 헌법 공부할 때 소출한 말을 당연히 기소 재판까지 다 포함한 걸로 그냥 당연한 걸로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워낙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ABC 같은 건데 이게 아, 사실 ABC. 가나다 네. 그러니까 어. 논란거리다 아닌 건데 지금 아. 이걸 쪼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해.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를 논란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 최고들이야. 그 재주가 근데 탁월합니다. 이번에 만들었는데 실패했잖아요. 우리 MC님한테 들켰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도 나온 게 대장동 재판부도 그 기일 변경이나 추후 지정 조치하고 헌법 84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조이대가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근데 사실 이게 대법관 회의라는 게 있어요. 대법관들이 모여서 원래 이제 법원은 판결로만 말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실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거를 위해서 대법관 회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건 대법관 회의에서 해서 정확히 얘기해야죠. 예. 근데 그걸 안 해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비정상이 하나씩 바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호처 본부장급 5명 대기 발령시켰다고 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야기하면서도 그 밑에 부역했던 사람들 이자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자 일단 그 부장급 과장급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부장 5명 이외에 네. 지금 경호처에서는 3급 부장, 4급 과장 등 주요 보직자 20명을 동시에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호처에서 밝힌 게 뭐냐면은 예. 이 인사에 대해서 체포 방해 등 위법 행위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은 갈아치우기 위한 조치다. 조직 쇄신 차원이라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속을 것이다. 아, 욕 안 먹는다고 알려드려. 욕 안 먹어요. 욕 안 먹어.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멋있다. 네, 이거죠. 멋있어. 이렇게 해야지. 이게 효능감이야. 자, 그렇게 시원합니다. 이제 깔끔하게.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조금 김건희 묻은 애들을 아, 내가 그렇지. 다 그럼. 쏙아내겠다는 거야. 예. 맞아 맞아. 자, 그런 경호처 직원들은 그렇다 치고 군인들도 있었거든요. 군 부대들도 네. 체포영장 집행에 네. 방해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경호처에서 그 당시에 집행 막아달라고 협조 요청 보냈고 협조한 경호부대가 있습니다. 그 33 군사 경호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장, 예. 55 경비 단장, 그리고 군 경호부대 통제하는 군사 관리관 네. 요 3명을 파견 해제. 오. 너네 나가라. 파견 와. 해제. 그래서 갈렸습니다. 갈렸어 이미? 파견 해제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그- 돌아가라- 일단은 원대로 쫓아내는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 쫓아내는 거죠. 일단은. 예. 야 하나씩 하나씩 된다. 파견 해제. 파견 하나씩 해제. 썩은 이들이 다 뽑혀 나갑니다. 예. 시원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깔끔합니다. 경호 관련해서는 깔끔하게 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번 정부가 얼마나 못했으면 정상화되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그래도 그렇죠. 기뻐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효능감이 있으니까. 예, 현은감. 네, 네. 요새 이 맛에 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세상이 변했다는 걸 난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임기 초반이었던 2022년 10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은요 단 한 번도 유족을 만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단 한 번도. 네. 그리고 애도도 제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진짜 나는 진짜 악마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진상 규명은 물론 보상에 대해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대조차 못하죠.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파면됐을 때 펑펑 맞아, 오열합니다. 오열. 그때 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모습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냥 윤석열 파면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죠. 네, 그냥 파면됐다고 해갖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네. 그럼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있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 7개월. 바로 바뀌잖아. 와. 바로. 진짜 빠르게. 바로. 이렇게 한다고 보고 싶었던 얼굴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걸로 박수 친다는 것도 너무 속상해 나는. 진짜. 근데 바로 바뀌잖아. 네. 저번에 저 3사가 있었을 때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행위를 보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다시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하죠. 네, 저는 아까 저 영상을 보면서 탄핵 인용됐을 때 저 유족분들이 막 오열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맺혔던 그게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그 장면이라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대통령 다음이 무엇인가를 지난 3년 동안 내내 물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가장 저렇게 적극적으로 저기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국민들께 되고 실질적인 지원도 이제 바로 좀 들어가게 돼서 좀 안심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속도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다들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맞아. 이 사달이 났던 것 아니냐. 우리가 그걸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치고 올라가다 보면 한동훈 만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치고 올라가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만납니다. 예. 그 점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완벽하게 캐내야 돼. 맞습니다. 진짜. 예. 와. 그리고 저기 주무장관이 이상민이에요. 네, 이상민. 그 이후로도 계속 자리 지키고 윤석열이가 충안고 이상민 후배. 등 두들겨 줬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행안부 장관이 예. 재난안전의 총괄 컨트롤 타워기 때문에 예. 이상민 장관도 저는 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요새 그 국무회의 장면만 보면 그렇게 웃음이 나요.
오늘 또 그 죽음의 국무회의가 또 열렸어 또. 네, 두 번째인가요, 이번이? 두 번째야 두 또 번째. 열렸어. 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솔직히 죽을 마실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 그렇게 때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 없잖아. 아니 진짜 없잖아. 예. 40분. 안건 하나에 10초. 안건 하나에 10초. 야, 많이 근데 들었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사표까지 반려시켰잖아. 예, 예. 그리고 앉혀놓고 이 사람들이 죽을 맛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 아니 진짜.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니야. 아, 그럼요. 아, 그런 건 아니야. 예, 예. 지금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죽겠지 하는 건 아는 것 같아. 근데 참교육은 하는 것 같아. 이게 어. K 국무회의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아는 이렇게 것 하는 같아. 거다라는 걸 예, 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제가 그냥 뭐 혼자서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느껴보자고요. 네. 꿀맛 나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해드릴 일이 꽤 있을 텐데 오늘 진행은 공식 의결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고 저번에 남아있던 현안 토론도 좀 맞아야 되는데 시간이 제발 좀 많이 풀어줘. 그래서 11시 반 정도부터 한 12시 반 정도까지 잠시 휴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이 아니고. 1시부터 하면 좋겠는데 시간도 여러분도 바쁘실 테니까 그냥 12시 반부터 아, 약 올리십니까? 여기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게 아마 여러분도 힘드실 것 같아요. 아유, 또 김밥이네 오늘. 아침 먹고 올 걸. 제발 좀 풀어줘. 제발 풀어달라고. 저는 저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국가를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저 국무위원 중에 내란 특검 이제 받아야 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여기도 감옥이다 하면은 나 그냥 수사 받으러 가겠다. 전하는 분도 일부 나오지 않을까.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래 할 요량인가 봐요. 집에 못 가요. 예, 근데 실제로 또 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저 국무회의에서 야, 그 이상하다는 법무부 인사검증단. 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갑자기 만들어갖고 여기서 인사검증해갖고 다 실패했었잖아. 아, 그렇죠. 네. 요거 이제 국무회의에서 없앤다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 대통령령 개정안이 2개 오늘 올라간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윤석열은 민정수석 없애고 이제 법무부로 인사검증을 옮겼었잖아요. 예. 그거를 법무부 인사검증단 폐지. 아, 이거 잘했다. 그리고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옛날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그렇죠. 또 경찰 공적 라인으로 맡기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간다는 거. 그러니까 원상 복귀예요.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가 못했잖아요. 얼마나 아유.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전부 다 실패했어. 맞아. 검증에 다 실패했어. 그때 한동훈이 했죠. 한동훈이가 이거 인사검증 맞아. 시스템 배운다고 미국인가 가자. 아, 맞다. 배운다고. 배운다고. 갔다 왔어. 뭐만 하면 한동훈 나온다. 맞다. 한동훈. 가방했지 뭐. 한동훈 지금 그 새우깡 먹을 때 아닙니다. 아, 요거 이제 다 정상화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의원님을 모신 이유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꿈에 그리던 특검법,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거 앞에 이 특검에 대해서 다 반대했던 국무위원 앉혀놓고 그러니까 맞아. 레전드야. 이거 특검 통과시켜야겠죠? 당연하죠. 이 특검 통과시켜야 됩니다. 내란 중심. 의견 한 명씩 얘기해 보세요. 이게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잖아요. 예. 나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싶다고. 궁금해. 보고 바꿔야 싶다고 돼. 나 이 장면을. 아니, 너무 궁금하다 이거는. 근데 잔인하다 이거- 잔인해. 이거 의결됐지? 의결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의결됐어요. 다 반대했던 애들 앉아 있는 거거든. 의결됐어. 전 여기서 효능감이 제일 좋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 아, 김건희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대통령이 빨리 공부하시죠. 그렇게 반대했는데. 아, 이건 좀 영상이 있어야 될 것 아,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보고 싶다. 남겨놔야 이거. 돼. 이거 남겨놔야 되는데. 영상이 없네 진짜. 아, 요거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질문할까 합니다. 예.
이제 그 120명의 파견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사실 한꺼번에 120명의 파견 검사를 받다 보면 그 가운데 좀 불순 세력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검사를 써야 되니까. 네. 골라야 되는데. 이거 잘 선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120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법상에 이제 그게 최대한 그러니까 60명 이하, 40명 이하, 20명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풀로 채우는 거냐 여부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가 상의해서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면 또 검사부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그 선발 인원이 또 나올 거고요. 아마 그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저기 의견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만 수사의 어떤 방향성은 특검하고 특별검사부가 전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무에 거기 오는 검사들은 아무래도 검증된 사람이 오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요. 네. 지금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검사들은 또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도 이제 저희들은 좀 추천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 보셨죠? 김기표 의원이 주로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이해 충돌입니다. 자, 이해 충돌입니다. 저는 국민만 보고 이분이 국민이세요? 국민만 바라보고 아까 국민이요. 늘 좋았다. 늘 국민을 바라보고 저는 국민만 보고 얘기합니다. 아, 좋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면 일단 세계 특검에 대해서 특검, 그러니까 특별검사 한 명은 결국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추천은 또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추천은 누가 해요? 지금 추천은 왜냐하면은 이따가 나오실 박지원 의원님이 추천하는 건 저는 조금 저하는 느낌이 있어요. 박영수 추천하셨던 분이거든요. 박영수. 아마 박영수 추천하셨다고. 박영수. 박지원 의원님도 추천하실 거고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근데 보고 계신데. 근데 수사 당에서 잘했잖아요. 당에서 이제 원내 지도부가 협의해서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분이 검사 출신도 있고 판사 출신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포가 되면 며칠 내에 와. 추천될 준비는 다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 시작돼. 와.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지난번에 와.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을 다 거부권 행사한 게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너무 다행이야. 그때 네. 우리가 다 양보해가지고 맞아. 사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추천권 주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영희 씨가 얼마나 얼마나 짜증 우리 냈었어. 주민들한테 그때 대법원장한테 추천권 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 조이대한테 네, 갈 맞습니다.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천만다행. 조이대한테 갈 뻔했다고. 우리가 살린 거야. 와, 잘 됐다. 아니 그때 영희 씨가 진짜 짜증 많이 냈었거든. 예. 그리고 실제 와. 그때보다도 더 강화된 지금 네, 특검 훨씬 더 법안이 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규모도 크고. 규모도 네. 크고 네. 내용도 좀 수사 대상도 넓어진 아.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네. 너무 잘 생각하고 됐어요. 있습니다. 너무 잘 됐어. 예. 조이대가 추천할 뻔했다고. 어우, 너무 끔찍하지. 진짜 나는 아찔합니다. 예,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마치 대법원장이 세상에 가장 객관적인 기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었는데 이번에 예. 완전히 경험했잖아요.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아. 대한 변협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그랬지만 변협 변협도 회장도 그렇게 고민된다. 공정하게 하지 네. 않는다는 인식을 저도 변호사지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중립을 가장해서 누가 한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이 오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이번에 좀 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여나고 조이대가 김계리 추천했어. 그럼 특검 되는 끔찍하잖아. 말이라도 하지 마. 진짜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국힘의 똥꼬집이 이렇게 또 도움이 되긴 하네요. 네.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면밀히 국회 차원에서 다 이렇게 살피고 검토할 테니까 네.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와, 드디어 특검이 이제 출범한다는 생각하니까 와, 진짜 짜릿짜릿합니다. 자, 그리고 장 차관 인사를 국민 추천을 통해서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저는 이런 거는 또 처음 봅니다. 네, 네. 아, 잠깐 좀 브리핑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수결을. 파격입니다. 대박이다. 이게 진짜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건 진짜 파격인데 예. 추천 방법은 뭐예요? 자- 이 매불쇼 댓글에 남겨서 될 일 아닐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방법 뭐야 방법? 정리되어 있는 포스터가 있어서 요거 보시면서 추천 방법 설명해 드리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추천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 야. 혹은 인스타그램 혹은 X 응? 이 계정에 쪽지를 보내서 추천하는 방법. 진짜로? 그리고 이메일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openchoice@korea.kr로 추천하실 수가 있어요. 와. 그리고 이 포스터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QR 코드 있잖아요. 네, 있네요. 예, 예. 저거 찍어도 바로 추천하실 수가 있는데 오. 추천 참여하기 누르시면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네. 나를 추천합니다 칸도 있어요. 혹시 여기 노영이 노영이 나를 추천합니다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네. 다른 사람 추천하는 것도 있고. 예. 요 추천 형태에 맞춰 가지고 양식에 맞게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파격이다. 되겠네. 내가 볼 때 노영이 최진봉 들어갑니다. 네. 노영이 최진봉 100%입니다. 예, 요건 100%라고 말입니다. 예, 네. 이거 만약에 진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건 정말 파격인데. 아, 파격적이죠, 진짜. 처음 봅니다. 이런 거. 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이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민주당 대표하실 때도 당원과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소통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일환으로 된 것 같고요. 예. 요새 SNS나 이런 인터넷 발달해서 이런 것을 해도 훨씬 더 좋은 하면 훨씬 더 좋은 인물들을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 게 예. 원래 그동안에도 당의 체질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원 주권이라고 해서 이제 당원들한테 그 권한을 돌려준 경험 때문에 이제 국민 주권으로 이제 행정부의 요직을 가지고 이제 국민 추천제를 하는 건데 예. 이제 이렇게 되면 투명해지겠죠. 외부 개방이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 추천하는 거고 또 유능함이 저는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보통은 내각에 유능한 사람들 들이기가 힘든 게 더 자기보다 잘하고 클까봐 이제 권력선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재명 밟아버리죠. 대통령은 본인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더 들어와 봐라. 좋게 예. 경쟁하자라는 뜻도 있는 것 같고 또 외부 개방을 하게 되면 이거 검증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검증 기능이 더 강화될 그렇긴 가능성이 하겠네요. 높습니다. 그럼 저는 예. 국민을 위한 내각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제도고 좀 지속 가능하게 이걸 잘 정착시켜 예.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신다고 지금 화 많이 나 있으니까 아, 예, 예. 요것만 다루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니까요. 이제야 그 빠르게 수사가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네. 바로 2024년 7월에 고발당한 카드. 이진숙 사건. 이진숙. 이게 이제서야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예. 자, 일단 이진숙의 의혹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은 그렇지. 이진숙이 2015년부터 2018년 요때 대전 MBC 사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법인카드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호텔, 아. 레스토랑 어. 그리고 뭐 골프장 어. 막 요런 데서 써가지고 야 그거 왜 빼? 달랄한 주점. 달란 주점 그거 빼면 안 되지. 달랄한 주점 있었고요. 달랄한 주점. 그리고 사장 퇴임하는 날에도 빵! 그놈의 빵 97만 원어치 아. 결제하고 네. 요런 거 있었는데요. 그리고 법인카드인데 자기 집 주변에서 쓴 예, 게 그렇죠. 1,600만 원.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서야. 카드 와. 쓴 데들. 근데 이제 들어가면 있을까? 이거 좀 걱정이긴 한데. 이제서야. 그래도 하나씩 그래도 그래. 나와. 그래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요? 이제 네, 세상이 나와요. 정상화되는. 하나씩 돼, 정상화 하나씩.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직도 이자가 지금 방통위원장이야. 국무회의 앉아 혼자 남았어. 거기 오늘도 앉아 있더라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구속되는 게 편해. 일감을 몰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일 더 시켜서. 오늘 점심은 국무회의 중간에 소금빵 이런 거는 빵 먹여야 돼.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예. 나누고요. 저희는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많거든요. 특히 국정원 이슈가 오늘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국정원장님과 함께 아.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기표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